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호흡기 내과 김인혜입니다. 폐건강 악화 요인, 흡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코로나19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네,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폐에 있는 면역세포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일반인보다 더 잘 걸리게 되고 또 폐 중증 코로나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담배를 피게 되면 손가락이 입에 자주 닿게 되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더 잘 침투하게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또한 높아집니다. 그리고 담배 속에는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침투하는 경로의 하나인 ACE2라는 단백질의 함량을 증가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우리 몸속에 침투하게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을 증가시키고 악화시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될 환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담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잘 걸리게 하고 중증으로 진행되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코로나 유행 때 금연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을까요? 일단 마스크 쓰고 담배 피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위험도가 되게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금연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많은 환자들이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배 흡연자에게 나쁘다는 것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금연을 하는 거나 금연 클리닉에 오는 환자들도 많지가 않아서 이런 것을 좀 더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흡연량이 많은 건 아니고 하루에 한두 개비 정도밖에 안 피운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폐 기능에 문제가 있을까요? 담배에는 암을 일으키는 각종 독성 물질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 독성 물질에 대한 내성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평생 담배를 피워도 폐암이 안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소량 피워셔도 걸리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담배에 있는 이 독성 물질에 대한 내성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 하나 연구 결과는 담배 속에 있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폐암이나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확실하기 때문에 소량의 담배에도 노출이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렇게 흡연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흡연을 하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이 담배 연기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설명이 될까요? 담배 속에는 암을 일으키는 각종 유해 물질과 니코틴이라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구강 점막과 폐점막으로 5초 안에 이 니코틴이라는 중독성 물질이 대뇌에 도달해서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안락감을 주는 물질이 분비게 됩니다. 이 도파민은 각성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혈관을 수축시켜서 고혈압도 야기시키고 동맥경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도 악화시키게 되겠습니다. 흡연이 해롭다는 사실 진짜 너무 딱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 신체에서 흡연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가요?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 속에 들어있는 각종 발암 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아쉽지만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를 연기가 지나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시면 입이랑 인후두부, 기도, 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인후두암 그리고 기관지암, 폐암을 야기할 수가 있고 또 이 담배 연기가 폐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도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식도암, 위암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통해서 폐로 이 유해 물질, 각종 발암 물질이 우리 체내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체내에서 돌다가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신장암, 방광암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배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서 동맥경화증도 야기할 수 있고 말초신경병, 혈관병을 야기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역할이 말초 혈관뿐만 아니라 중요한 혈관들, 뇌혈관, 심장혈관에들 좁아지게 하니까 뇌졸중,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 심근경색 이런 것들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금연 습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사실 제가 병원에서 금연 클리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혼자 의지로 끊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서 또 4시간 정도 지나면 담배 생각이 나게 되고 담배를 안 피게 되면 막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담배를 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지로 막 끊으시는 분도 꽤 되지만 항상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연 클리닉을 유지하게 하고 또 챔픽스라는 약을 기존보다 또 저렴하게 처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금연 보조약을 드시면 제한자의 경우 한 80에서 90%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보조약은 대개 3개월 정도 드시게 되는데 한 달, 2달 정도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끊게 되고 그렇지만 환자분 중에서 1-2달 정도 드시다가 끊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 먹어도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3개월을 다 드시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뇌 속에는 니코틴에 중독된 뇌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금연 보조제 챔픽스를 드시게 되면은 금연을 쉽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연하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좀 시간대별로 알 수 있을까요? 금연을 하시게 되면 우선 20분 정도가 지나면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12시간 정도 지나면 산소 농도와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주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폐 기능이 좋아지고 또 금연을 한 후 한 9개월이 지나게 되면 기침이 줄어들고 숨쉬기 편해지고 폐 섬모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기관지의 가래 배출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또 1년 정도 지나면 간상 동맥 질환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정도가 지나면 중풍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지게 되고 10년 정도 지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연 말고 다른 예방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연 이외의 방법으로는 미세먼지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우리 기관지 점막이 자극해서 기침이나 가래 등이 증가하게 되고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기침이나 가래, 폐렴 등을 치료를 안 하고 오래 장기간 두면 폐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미세먼지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또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하시는 것이 폐 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